초점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서. 자, 이 수는 10에서 13번인데 여기서는 10이랑 13번만 할 거야. 지문이랑 10에서 11번 다 해갖고 지문열 11번까지는 다 해놨으니까 영상 보면 되고 12번 먼저 해볼게. 잠깐만 정리할게. 그래서 기억은 금만 있는 거고 니은은 금, 환이 같이 중심이 되는 거야.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환율이 있고 교차 환율이 있고 이것들은 지문에서 그냥 정의를 찾을 수 있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디귿도 있다. 디귿은 마지막 문단에 문단에 기축통화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12번을 풀어보면 12번 1번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규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금의 자국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수보다 하나 적다. 자 12번 세팅이 뭐예요?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니까 미국이랑 B국가, C국가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미국을 그냥 A라고 해서 갖다 쓸게요. 아메리카니까.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뭐예요? 근본이제지? 그럼 근본이제 가서 내용 잠깐 확인하면 돼요. 근본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볼까요? 기억에서는 금만 본위인 거야. 기억은 근본위이기 때문에 금이 제일 대장이고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액 고정되는 거. 그러면 금 하나를 1달러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A 국가를 고정하면 여기 옆에 B 국가도 고정이 된 거고 C 국가도 같이 고정이 된 거죠. 됐죠? 그러면 1번 금 본위제에서 금의 자국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는 몇 개예요? 3개죠?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뭐예요? 3개. 하나, 둘, 얘네랑 얘 셋. 그치? 3, C, 2. 왜요? 금이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애끼리도 다 결정되겠지. 그럼 얘도 똑같이 3이죠? 적지 않죠? 서로 탈락. 됐죠? 그 다음에 2번 니은이 붕괴된 이유가 여전히 달러가 기축통화라면 이거 어디예요? 마지막 문단으로 풀라는 거죠? 왜요? 기축통화가 아예 안 써버리면 아예 무너져버리면 환율의 가지수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됐죠? 네. 그럼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적어진다? 아니죠? 네. 왜요? 니은은 애초에 금환 본위제를 쓰고 있었는데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도 달러가 기축통화를 하면 니은이랑 그냥 똑같이 달러를 기축통화 쓴 거잖아. 그러면 적어도 니은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지수가 적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솔직히 이번엔 계산 그냥 안 해도 돼요. 탈락. 3번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하면 환율의 전체 가지수가 하나씩 증가하는데 이거는 수학 문제예요. 맞죠? 자, 국가가 3개밖에 없죠. 그러면 3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율이 몇 개? 3C. 그죠? 3C는 3이죠? 국가가 4개로 늘어나. 그러면 4개 중에 2개 골라서 환율 가지수 몇 개? 4C니까 6개. 맞죠? 하나가 아니죠? 탈락. 3번 탈락. 맞죠? 12번 3번 선지. 디귿. 디귿에서. 디귿이니까 디귿 세팅이니까 기축통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 국가들마다 환율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되는 거야. 맞죠? 네. 그러면은 3개만 있을 때 처음에 ABC 미국을 A라고 했을 때 ABC 3개만 있으면 3C니까 총 3이잖아. 맞지? 네. 4개 늘어나면 4C니까 6이잖아. 그치? 이건 수학 문제예요. 맞죠? 네. 탈락. 4번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자, 기억 볼까요? 3개 국가로
기업에서는 금 본위제죠. 기업은 금에 고정하는 거였어요. 그죠? 네. 금은 A고 동시에 B고 동시에 C예요. 그럼 아까 우리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 개수 했잖아. 3개. 3C2에서 3개. 맞죠? 니은으로 바꿔볼까요? 니은은 금환 본위제예요. 여기에 달러도 같이 기준점이 돼버리는 거야. 맞지? 그럼 달러를 빼고 나머지 두 개가 자동적으로 고정되는 건데? 맞죠? 그러면 줄어들겠죠.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맞죠? 왜? 달러도 기축통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4번은 솔직히 그냥 바로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많아질 수는 없어요. 저거는 뭐 개수가 몇 개 많아지냐 몇 개 적어지냐 이런 계산을 해보는 게 맞겠지만 많아질 수는 없어요. 달러가 기축통화로 빠져나간다. 맞죠? 그래서 답은 그냥 5번인데 5번 한 번만 해볼게요.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니은의 교차 환율 볼까요? 교차 환율. 자, 교차 환율은 이문단 추가 정보에 있어요. 이문단 끝 추가 정보에 있네요. 역시 문단 끝 추가 정보는 언제나 쓰입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교차 환율은 기축 통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이에요. 그러면 A 국가, B 국가, C 국가인데 미국은 달러니까 기축 통화잖아. 맞죠? 니은 상태에서는 그죠? 네. 그럼 얘 빼고 나머지 두 개, 나머지 다른 통화들 간 환율 교차 환율 이거 한 개밖에 없는데? 맞죠? 네. 됐죠? 이거 한 개 vs 뭐랑 비교하면 돼?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개수수. 디귿은 기축 통화 다 깨졌죠. 그럼 A, B, C 또 3C이잖아. 네. 맞죠? 당연히 얘가 적죠. 네. 그죠? 그럼 답 정답 5번인데 됐죠?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근데 지금은 안 어렵거든? 옛날엔 어려웠어. 왜? 이걸 해버린다는 생각을 애들이 안 했거든. 됐죠? 그 다음에 13번 13번 진짜 중요한 문제야. 13번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이걸 안 한 거랑 마찬가지야. 적절한 것은 영상 보는 여러분들도 13번 꼭 완벽하게 풀어보세요. 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통화국인 A국이죠. 미국이죠. 고민하면 안 돼요. 미국이죠. 달러죠. 금리, 이자율이 인상되었대요. 됐죠? 그런 거 이자율 인상은 뭐랑 같은 말? 우리 기본이잖아. 통화량 감소랑 같은 말 맞죠? 선생님 근데 석유 가격 급등이 왜 금리 인상? 저도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고등학교 애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이에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석유 가격이 급등했더니 왜 미국의 금리가 인상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석유도 결국 물건이죠. 돈 주고 사는 거죠. 물가가 급등한 거예요. 물가 급등하면 물가 잡아야 되지. 물가가 급등했다는 말은 뭐야?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시켜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맞죠? 네. 사람들이 다 200억, 300억, 400억 부자니까 기름값이 1리터에 2,000원, 3,000원이 되는 거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정확히는 이 정도로만 생각해줘도 돼요. 됐죠?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면 봐봐. 또 소득세를 감면했어요. 그리고 군비를 증대했어요. 이랬더니 금리가 또 인상됐대요. 맞죠? 여기서 또 질문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이거 혹시 이해되나요? 소득세를 감면하고 군비를 증대하면 금리가 왜 인상되죠? 영상 보는 분들도 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소득세 감면은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득세를 감면하니까 세금이 줄죠. 시중에도 돈이 많아지지. 너무 많아 하고 금리를 올려서 또 줄인 거야. 근데 군비 증대하면 저도 왜 군비 증대가 되면 금리가 인상되어야 되는지 저도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진심이에요 이거.
그래서 잘 생각해봐.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거면 이거는 예시가 있었을 거예요. 진짜로. 우리 다음 주에 교재 80페이지까지 예습을 할 거거든. 거기에 있어요. 영상 보는 분들도 잘 생각해봐. 납득의 시그널이 있어. 이거 우리 다음 주에 예습하는 부분이 있어요. 납득의 시그널은요, 보통 지문에서 예시로 드러나요. 지문에서의 예시로 드러나요. 했죠? 없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거야.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안 쓰였죠. 왜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야. 괜찮아. 다만 이 증감 상황을 확인해야 돼. 됐죠? 이게 상황이야. 그래서 높은 금리로는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됐어요. 이거는 오버슈팅 지문, 우리 2018년 수능에 오버슈팅 지문 읽었으면 알 수 있어요. 금리가 높죠. 이자율이 높죠. 그럼 투자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기출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여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B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그래서요, A국이 있죠, B국이 있죠, C국이 있는데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 환율을 50% 내리고요, 30% 내렸어요. 저는요 아주 심각했어요. 얘를 그냥 1달러라고, 이거 보자마자 1달러라고 적고요, 얘는요 100엔이라고 적고요, 여긴 1000원이라고 바로 적고 시작했어요. 그랬다가 50% 떨구니까 얘는 550엔이 된 거고요, 얘는 30% 떨구니까 700원이 된 거예요 라고 바로 적고 문제 풀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됐죠? 1번,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었군. 자, 1번 선지풀이.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가 됐는데 이것이 A국 통화의 신뢰도 하락이에요. 이거 맞아요? 이것부터 하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아니죠. 신뢰도 하락은 우리 지문에서 무슨 뜻이랑 같이 읽었어요? 뭐가 많으면 신뢰도가 하락했는데? 공급이 많아. 그렇죠. 돈의 양이 많으니까 개나 소나 돈을 다 들고 있으니까 별로 믿을 만한 돈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 사실, 솔직히. 그죠? 네. 실제로. 그리고 지문에서도 써 있어요. 만약에 내가 통화량과 통화 가치의 관계를 몰랐으면 지문에 1문단을 가서 쓰면 돼. 그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신뢰도가 떨어져서 그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됐죠? 네. 신뢰도가 낮아진 것도 틀렸어요. 근데 또 틀린 게 있어요. 의미 다니는, 자, 수능을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기 마지막까지는 확실하게 완벽하게 공부해야 된다고 그랬어. 어디가 또 틀렸어요? 이거 된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군 이랬죠. 보기 잘 보세요. 이것 때문이군 했다면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아니요. 보기에 뭐라 써져 있어요? 얘가 원인이죠. 네. 이렇게 됐더니 얘가 결과로서 작동한 거죠. 이걸 틀렸다고 해도 돼요. 그래서 1번은 어떻게 봐도 틀려요. 됐죠? 근데 두 개 다 생각해야 돼요. 왜요? 수능 때는 어떤 의미 단위가 보일지 몰라요. 즉 공부는 완벽하게 하는 거야. 2번,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했나요? 했네요. 50% 떨궜네요.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했나요? 잘 보세요. 자, A국 기축통화죠. 미국이죠.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이거 이렇게 풀어야 돼요. 지문 해설했으니까 그 전 영상 보고 평가 절상을 생각해보자.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는데 이것이 해결책 중 두 번째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미국이 수입을 너무 많이 해줘서 즉 적자를 너무 많이 내서 국제 유동성 공급이 너무 심해져서 금 교환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미국의 금 준비량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죠. 맞죠? 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줬다는 것은 다른 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납득되죠? 지금 완벽을 기하는 거야. 다른 나라는 수출이죠. 다른 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을 때는 환율이 어때야 돼? 환율이 높아야 돼요. 왜? 환율이 높다는 말은 달러가 비싸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 아니야? 수출을 한다는 말은 물건을 내주고 달러를 받아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환율이 높고 달러가 비싸야 다른 나라 입장에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오고 있죠. 맞죠? 이게 지문의 논리잖아. 거스를 수 없는 지문의 논리잖아. 2번 선지를 볼게요. 다시 2번 선지 써볼게요.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까지는 맞다고요. 왜요? 여기 떨궜잖아. 50% 떨궜잖아. 맞죠?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부터 걸려야 돼요. 맞죠? 왜요?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했다는 말은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건 다른 나라가 수출을 많이 해줬단 말이죠. 그건 환율이 높은 상태랑 같은 말이라고요. 맞죠? 근데 지금 환율을 내렸잖아요. 왜? 이거 어디예요? 이거 평가 절상이잖아.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 타국 통화의 가치를 올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달러가 가치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수출을 이전보다는 줄이겠죠. 국제 유동성 공급이 그럼 다른 나라가 수출을 줄이면 미국도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럼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줄어야겠죠. 맞죠? 환율을 하락시켰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걸려야 돼요. 평가 절상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맞죠? 됐죠? 2번 됐죠? 그럼 이것도 틀려요.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다 여기를 걸러도 돼요. 환율이 떨어지면 1달러가 세진 게 아니라 이 50N이 세진 거잖아. 맞죠? 이것도 틀려요. 두 개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3번 선지. 뭐야? 잘했는데? 왜 뭐가 어렵단 거야? 할만했는데? 제대로 한 번 있습니다. 오케이. 3번. 다른 요인이 변하지 않았다면은 땡큐의 선물이에요.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했어요. 땡큐예요. 50% 하락한 거 우리 이미 봤어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거 잘 읽어야 돼요. A국에 대한 C국이 아니에요. 이거는 보기에서 줬잖아. 그죠? 보기에서 30% 하락했다고 줬잖아. 그지? 이걸 그대로 쓰면 이거는 그냥 시력 테스트지. 아니죠? 그래서 3번 선지에서는 뭘 물었어요? 미국에 대한 시국을 물었죠. 하락했니? 라고 물은 거죠. 이걸 푸는 거잖아. 그죠? 너무 당연한 거야. 저는 아까 그래서 이렇게 푼다 했죠. 그럼 원래 이거 약분이 얼마야? 1n에 10원. 이 B 대 C였죠. 1대 10이었지. 그러면 이거 얼마야? 10이네? 1분의 10이라고 읽을 수 있네? B국에 대한 C국이니까 맞죠? 근데 줄어들었을 때 해봐. 1달러는 50N인 동시에 700원이니까 5분의 70 얼마야? 14네? 그죠? 환율이 10원에서 14원으로 올랐네? 그럼 3번 모두 하락했겠군? 아니네요. 올랐네요. 됐어? 탈락. 여러분 이건 계산이에요. 3번 문제는 계산이에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A, B, C 떨궈가지고 실제로 보기 편한 숫자 설정해서 직접 계산하셔야 돼요. 계산해야 돼. 4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 환율 하락하여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이건 보기 세팅이에요. 그죠? 뒤에만 보면 돼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는 되었나? 라는 질문이에요. 4번에 맞죠? 여기서 평가절하와 평가절상을 똑바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또 나오죠. 아까 괜히 지웠다. 빨리 쓸게요. 미국이 수입을 많이 했죠. 이것을 적자라고, 적자가 많이 났다고 불렀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문제가 이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책으로 뭘 제시했어요? 한 가지 평가절상을 제시했죠. 그쵸? 근데 이 평가절상이 뭐였어? 미국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환율을 하락시켜서 다른 나라 돈 가치를 올리는 게 평가절상이었죠.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제 반대로 간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적자가 우리가 경상수지 1문단의 경상수지 개념에서 적자를 배웠잖아. 적자가 많으면 경상수지는 당연히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환율을 내려서 다른 나라 돈의 가치를 올리면 이것을 해결한다고 한 거잖아. 맞죠? 네. 그렇지. 그래서 해결 결론이 뭐겠어? 미국이 이제 수입을 좀 덜 해줘도 되고 미국의 경상수지도 개선이 되겠죠. 정상화가 되겠죠. 맞죠? 그럼 이거 B국과 C국에 그대로 이거 대입하는 거. 이게 지문의 팩트잖아. 이게 지문의 세팅이잖아. 이게 지문의 그 세 번째, 네 번째 문단에 이게 지문의 팩트잖아. 맞죠? 이걸 그대로 묻히는 거야. 이게 평가절상이었잖아. 평가절상의 뜻을 똑바로 읽어내는 이거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이거 맞춰봐요. B국이랑 C국이랑 환율 얼마였어? 100대 1000이니까 1대 10 이거 미리 계산해놨지? 3번. 자, 그리고 여기서 교훈 하나 더 나옵니다. 우리 교재 있어요. 보기 문제는요. 윗선지를 잘 풀잖아요. 그럼 이게 아랫선지에 대한 힌트가 돼요. 이거 제가 가르쳐요. 되게 중요해요. 윗선지의 풀이를 이용한 게 아랫선지도 꼭 쓰여요. 이거 교재에 있으니까 뭐 딱히 쓸 필요 없고 영상 보는 분들 생각해보시고 3번에서 우리 미리 계산해놨잖아. 환율 어땠어? 환율 상승해버렸지. 1대 10에서 1대 10에서 5대 70이니까 14로 상승해버렸지. B에 대한 C국의 환율이. 그럼 어떻게 돼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지. 맞지? 어떻게 돼? C국의 경상수지지. 그럼 C국 입장에서는 환율이 14로 오른 거잖아. 10에서 14로. 그럼 C국의 입장에서는 B국과 거래할 때 환율이 올랐어. 그럼 얘네들은 이제 뭐가 유리죠? 환율이 올랐으니까. 환율이 올랐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잘 생각해봐. 봐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지. 여기 지문 팩트로 돌아가봐. 미국이 수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건 타국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던 거지. 그치? 이게 문제였잖아. 이렇게 많이 하니까 적자가 계속 나서 그 달러 유출이 많아졌잖아. 달러 공급이 너무 많아졌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해결한답시고 환율을 낮춰서 해결했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 화살표 반대로 가야지. 타국 입장에서는 수출도 덜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미국은 이제 수입을 덜 해도 되는 거잖아. 맞지? 이거 여기다 대입해봐. 근데 이번에 환율이 올랐어. 오히려. 그러면 C국 입장에서는 C국이 여타국이야.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이니까 여기서는 B국이 미국 입장인 거고 C국이 타국인 거야. 이건 이해됐지? 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 봐봐. 그러니까 지문의 타국을 지금 4번 선지에서는 C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지문의 미국을 4번 선지에서는 B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 맞지? B가 수입을 많이 하고 있었고 C가 수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환율을 내렸어. 맞지? 그럼 반대로 환율을 올리면 수출이 더 많아지겠지. C국은. C국 입장에서 쉬워요. B를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C를 우리나라라고 생각해봐.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는 뭐 더 해야 돼? 빨리.
달러가 비싸졌으니까 우리나라 미국 상대로 뭐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C는 더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빨리?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아니지. 그거 말하기 전에 뭘 더 많이 해야 돼? 수출을 더. 그렇지. 그것부터 가야지. 천천히. 오케이. 내가 못 들었나? 그렇지. C국은 환율이 비싸졌으니까 다른 나라 돈을 벌어오는 게 이득이라고 수출을 많이 하려고 할 거예요. 맞죠? 그럼 경상수지가 개선되겠죠. 개선되겠죠. 답 정답 4번이라고. 어딨어? 4번 안 썼나? 정답 4번이라고 그래서 13번에 여기 있네. 13번 정답 4번이라고. 맞죠?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반대로 적용한 거예요. 지문은 타국이 수출을 이미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율을 내려서 평가 절상을 써서 해결했으니까 반대로 환율을 더 올렸다면 B에 대한 C국의 환율을 더 올렸다면 이번에는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싶어지겠죠. 수출을 더 많이 하면 경상수지가 더 개선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적절하죠. 이렇게 푸는 게 100점짜리 풀이라고. 이게 똑바로 푸는 거라고. 됐나요? 이해되지? 이렇게. 그리고 5번 선지 해볼게요. 5번 선지 되게 중요해요. 5번. 자, 진짜 중요한 거.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봐봐.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우리 아까 디테일하게 왜 그런지는 잘 이해 못했잖아. 다만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 좀 잡았어? 금리가 상승했지. 맞지? 잘 봐. 빨리. A국의 금리가 상승했다는 말은 A국의 통화 가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빨리. 통화량이 낮아져. 통화 양이 낮아지니까 통화 가치는 올라간 거잖아. 맞지? 달러가 비싸진 거라고. 맞지? 그럼 환율 상승이 하락이야. 환율 하락. 달러 가치는 환율과 같이 가요. 무조건 같이 가. 이거는요. 그러니까 얘는요. 금리 인상 잡았지. 보기에서. 그러면 금리가 인상됐으니까 통화 가치가 올라간 거지. 이건 쉽잖아. 통화량이 주니까. 통화 한 장 한 장이 희소해지니까 통화 가치는 올라간 거라고. 맞지? 이거 몰랐으면 이거 풀면 안 되는데. 4번까지 풀면 안 되는데. 이거 질문. 영상 보는 사람들 빨리. 우리 수업 시간 했어.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환율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지나? 왜? 이거 이제 고민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1달러에 1,000원이었어. 환율 올랐어. 2,000원으로 올랐어. 뭐가 비싸진 거야? 달러가 비싸진 거잖아. 이제는 1달러를 살려면 2,000원을 갖고 와야 된다니까? 달러가 더 세진 거라니까? 반대로 환율이 내려갔어. 그럼 1달러에 1,000원에서 1달러에 100원이 됐어. 어제까지는 1,000원짜리를 갖고 가야 1달러로 바꿔주는데 이젠 100원만 가져갖고 1달러로 바꿔주는 거라니까? 그럼 이거는 달러 가치 뭐야? 확실해? 1,000원이었는데 100원을 바꾼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 가치 상승이 하락해. 확실해? 네. 확실하지. 당연하지. 여러분 영상 보는 여러분도 이건 이제 고민도 하면 안 돼요. 이거 고민하면 이제 공부 안 된 거야. 진짜 알았지? 고민도 하면 안 돼. 달러 가치는 같이 가는 거야 환율이랑. 그럼 뭐가 반대로 가는 거야? 타국 환율, 타국 가치. 타국 가치가 반대로 가는 거지. 타국 통화 가치가 반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봐봐. 또 내가 여기서 이 질문에서 그렇게 강조한 거. 평가 절상의 의미를 똑바로 읽는 거.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일이었어. 이거 지문 해설하는 영상이 다 있어요. 이게 평가 절상의 정의였어. 맞죠? 환율이 하락됐는데 올라가는 거 한 개밖에 없다고. 뭔 돈? 무슨 돈? 달러? 아니, 달러는 환율이랑 같은 방향이라니까? 환율이 내려갔는데 올라갈 수 있는 거 한 개밖에 없다니까. 뭐? 그래, 다른 나라 돈. 달러는 환율과 같이 가는 거야. 환율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달러의 가격이에요. 환율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의 환율 이게 아니라 환율이 무조건 달러에 대한. 평소엔 달러죠. 근데 비국에 대한 시국의 환율이면 비국이 달러처럼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에 들어가는 거지. 영상 보는 사람 잘 봐보세요. 환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냥 미국이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에서처럼 비국에 대한 시국의 환율을 했으면 이때는 미국 역할에 비국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끼워 맞추면 되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1달러 100엔 1000원 했다가 1달러 50엔 700원 하면 기본적인 환율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700원이라고 답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왜? 달러가 기준이니까. 근데 비국에 대한 시국의 환율이라고 의미 단위를 붙여서 물어봤을 때는 그때는 비국을 기준으로 잡고 이거를 미국인 셈 치고 얘로 하면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환율은 타국 통화랑 반대로 가고 달러 가격이랑 같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환율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환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환율의 중심이 되는 돈의 가격이에요. 가격. 중심이 되는 돈의 가격이야. 환율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안 헷갈려요. 그럼 환율이 높아지면 달러 가격 어떻게 돼요? 달러 가치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오르는 거야. 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 반대로 달러가 비싸지니까 그걸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우리나라는 힘이 약해진 거죠. 됐죠? 이거는 어디 나라에 적용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솔직히 이 정도는 이제 알아야 돼. 됐죠? 헷갈리면 안 돼. 아마 알았을 거야. 헷갈린 거지 잠깐. 헷갈리면 안 돼. 이제는 헷갈리긴 하면 안 돼. 알았죠? 다시 5번 선지를 돌아올게요. 그럼 5번 선지를 보면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가 뭘 불러왔냐면 보기의 내용을 팩트를 따지면 금리 인상을 불러왔죠. 맞죠? 근데 금리 인상은 A국 통화 가치의 뭐랑 같은 말이에요? 금리가 늘어났으니까. 빨리 왜 고민해? 긴장돼? 상승이지. 금리가 늘었잖아. 통화량이 뭐야? 어떻겠어? 통화량이 줄잖아. 그럼 하나하나의 가치 올라가겠지. 맞죠? 잘 들어. A국 통화 가치가 올라서 내가 아까 환율의 정의 뭐라고 했어? 기준이 되는 돈의 가격이라고 했지. 그럼 얘네가 비싸졌어. 그럼 환율도 같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바로 돼야 돼. 맞죠? 환율이 상승했어요. 그러면 A국의 무역국가, A국을 상대로, A국이 아니야. A국을 상대로 하는 무역국가야. 무역국가는 환율이 올랐지. 이 무역국가들은 그 환율이 올랐으니까 A국을 상대로 뭘 많이 하려고 덤벼들어? 수. 그렇지. 그러면 다시 A국으로 와보자. 이건 뭐랑 같은 말이야? A국의 뭐 증가랑 같은 말이야? 수. 입이랑 같은 말이지. A국은 수입이 늘어나겠지. 5번 선지 읽어봐. 경상수지 악화되네. 그러면 여기까지 맞네. 오케이. 중간까지 맞아요. 맞죠? 다음.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나가야죠. 방금 환율이 상승했더니 이렇게 됐는데 환율을 또 상승시켜요. 탈락. 됐지? 이게 첫 번째 풀이. 이게 첫 번째 풀이. 1번 풀이. 2번 풀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더니 보기에서 어떻게 해결했어? 환율을 하락시켜서 하겠지. 왜 근데 갑자기 5번 선지는 환율을 갑자기 상승시켜서 해결한대? 보기 마지막 줄을 풀어도 돼요. 보기 마지막 줄에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겨서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서 환율을 내렸다고 돼 있어요. 맞죠? 그걸로 풀어도 되고 제가 보기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다른 애들이 수출하려고 덤벼들어서 경상수지가 악화된 거일 텐데 환율을 더 상승시키는 게 해결책이에요. 말도 안 되죠. 두 개 다 완벽한 풀이에요. 됐죠? 그래서 15번에 5번 틀렸습니다. 13번에 5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 정도는 풀어야 완전히 푼 거야. 기본 지식도 당연히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고. 됐죠?